제 또래 10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각 나라별로 인기 있는 컨텐츠는 그 나라에서 소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식판권을 구입해서 TV에서 방영해주는 그런 느리고 느린 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먼 과거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면 모든 컨텐츠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한국의 아기상어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그게 한국 노래라고 했어요. 당시 초등학생인 제가 봤을 때 아기상어 노래가 중독성 있고 흥미있는 동요라고 생각했는데 더 어린 또래의 아이들에게 아기상어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과거에 마이클 잭슨이나 저스틴 비버, 요즘으로 치면 BTS 전국 정도 되는 엄청난 존재죠. 저는 이제 18살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에게 한국 여행을 선물 받았습니다. 2023년 여름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여행 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제 또래인 10대나 20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점과 지금 영국의 60대 또는 70대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 또래의 자녀를 둔 40대나 50대 영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친숙한 편이고 한국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 잘못된 편견이 많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영국의 60대나 70대 노인들의 상식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50세와 48세입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계획을 세울 때 자연스럽게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더군요. 제 욕심 같아서는 한국으로 자유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부모님도 함께 가는 여행에 차라리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이동하고 편하게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적으로 한국 여행을 해보기에는 아직 겁이 많기도 해서 그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사에서 담당 가이드가 배정되고 각종 준비물 같은 것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핸드폰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정비가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었고 여권을 잘 챙겨오라는 게 가장 큰 주의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알자 친구들은 아주 부러워했으며 한국에 다녀와서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며 잘 다녀오라는 인사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앞에서 20명 규모의 여행단이 모였습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구성의 가족들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방학이나 졸업을 한 뒤에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한국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인물, 아니 요주의 인물 스미스 씨도 이 20명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같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솔직히 평소라면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같이 여행을 떠나야 하는 그룹이 되었다는 것에 별로 유쾌하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 스미스 씨는 길거리에서 만난다면 피하고 싶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스미스 씨는 자기가 경품에 당첨돼서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내가 생전에 한국이라는 데를 가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나는 유럽이나 북미처럼 좋은 나라에 가게 될 줄 알았지 한국에 갈 줄은 몰랐다며 말이죠. 그의 말 속에는 뭔가 뼈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깔보는 듯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누가 나서서 그러면 경품을 수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안 가면 되지 않느냐 물었고 스미스 씨는 내가 당첨된 경품인데 주긴 누굴 주냐 공짜인데 안 챙겨 먹으면 바보 아니겠냐 최소한 한국에 다녀오는 동안 식비는 안 들잖아 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20명의 여행 인원 중 유일하게 스미스 씨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며 한국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한국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는 매우 대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씨의 망언은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좌절케 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잭슨 가족의 어린 딸 로사에게 혹시 너희 부모님이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춰줬니? 라며 이상한 소리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잭슨가의 가장 데이비 씨는 그에게 버럭 화내며 로사에게 한마디도 걸지 말라며 경고했고 로사와 자리를 바꾸어 앉아 스스로 스미스 씨의 옆자리에 앉혔으며 여행 시작부터 스미스 씨와의 갈등이 생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옆에 앉은 잭슨 씨에게 지속적으로 한국에서는 말라리아 모기가 창궐하기 때문에 나는 현명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왔다며 보건소에서 주사를 안 놔주려고 하길래 치열한 말싸움 끝에 접종을 하고 왔다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좌절했습니다. 너무 결이 다르고
너무나 뒤처지는 사람과 함께 일주일간의 여행을 해야 한다니 우리들은 모두 고문관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잭슨 씨도 처음에는 그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꾸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와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를 완벽히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잭슨 씨가 홀로 스미스 씨와 힘겨운 비행을 했고 아주 오랜 시간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스미스 씨처럼 몰상식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우리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영국과는 완벽히 다른 분위기, 그리고 세련된 한국의 모습에 다들 역시 한국이구나. 한국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 기대된다 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한 사람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한국을 깔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한국의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을 애써 모른 채 하며 공항 내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는 작은 쓰레기를 보면서 역시 이래서 아시아는 안 돼. 또 영국과 다른 보행자 통행 방향을 트집 잡아. 왜 이 사람들은 거꾸로 다니는 거냐며 성질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한 가이드가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그때만 알았다고 할 뿐 그의 근본적으로 썩어빠진 마인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미스 씨는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저희는 서울을 구경하며 명동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은 한국 최대의 번화가 중 한 곳이며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상권이 돌아가고 있으며 여느 번화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매장들이 많고 1898년에 설립된 한국의 최초 성당인 명동성당도 있다며 이곳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이라며 이 장소에서 관람할 포인트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유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가족 단위끼리 흩어져서 관광을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씨는 홀로 이 여행에 참석했고 마땅한 그룹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이드님이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오셔 씨 커플이 그 가이드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여자 가이드 혼자서 그 할아버지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오셔 씨는 자신의 가족이 희생해서 그의 돌발 행동을 저지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있으시지는 않았는데요. 존, 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데 라며 저에게 운을 띄우셨죠.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셔 씨 커플을 따라가는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상관없어요. 저 할아버지가 무섭지 않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가이드를 따라 나섰고 가이드 캐슬롯은 고맙습니다. 리처슨 가족분들도 따라와 주시니 영광입니다. 라며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오셔 씨 커플과 저희 아버지는 스미스 씨를 예의주시했고 그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지켜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돌발 행동을 하면 전체의 여행을 망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씨는 길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다며 길을 지나다닐 때 서로서로 조금씩 비켜가는 모습이 아니라 부딪힐 테면 부딪혀봐라 라는 분위기로 길을 걸었습니다. 오셔 씨가 그의 앞을 막아섰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은 너무나 피곤했으며 저는 최악의 여행 파트너가 섞여 있다는 것에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미스 씨는 저희 아버지와 오셔 씨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지나가는 여자와 어깨를 부딪혔고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속했고 더러웠습니다. 그 더러운 이야기를 듣던 한 여자는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며 정확하고 날카로운 발음으로 스미스 씨에게 항의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움찔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그 여자가 그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주변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오셔 씨가 그 말싸움을 가볍게 중재하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거구의 백인 남성이 달려오더니 스미스 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의 묵직한 주먹에 스미스 씨는 나가떨어졌고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가이드가 여기 명동은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 명소이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발의 검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영어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은 거구의 백인 남성이었으며 뒤에서 자신의 와이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당장 달려와서 주먹을 날린 것이죠. 스미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이드 캐슬록과 아버지 그리고 오셔 씨가 거구의 남성을 중재하며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펀치가 한 번 더 스미스 씨에게 닿는다면 스미스 씨는 죽을지도 몰랐거든요.
스미스 씨는 한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토를 달고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아서 말하는 그의 말주머니가 한 방에 터져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 스미스 씨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의 관광객들은 그의 입 다문 모습에 그저 통쾌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속 시원하게 그에게 주먹을 날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다들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씨는 주먹에 맞은 충격 때문인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좋지 않다며 다음 날부터 여행 스케줄에서 제외되었고요. 그러자 여행 내내 조용하던 리처슨가의 아저씨는 직장 상사가 갑자기 병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보다 기분이 좋다고 말해서 모든 어른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웃기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스미스 씨는 최소한 직장 상사보다는 껄끄러웠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 웃음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나도 나중에 직장에 다닐 테고 나의 직장 상사가 있을 텐데 직장은 정말 끔찍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마음 편히 웃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미스 씨가 없는 한국 여행은 미치도록 재미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길거리에 앉아 있어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신난 나머지 여기저기 급하게 돌아다니다가 풀려버린 신발끈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져 버렸는데요. 넘어지는 순간 안 넘어지겠다고 버텨봤다가 오히려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스미스 씨가 없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스미스 씨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한눈에 봐도 발목이 부어 있었으며 걸을 때마다 날카로운 무엇인가가 발목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많이 걸어야 하는 여행의 특성상 부담스러운 부상이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아마추어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당장 여행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일정을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부축되어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보고 스미스 씨는 동료가 생겼다며 나도 넘어져서 발목이 부어 여행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저를 놀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스미스 씨에게 그 입을 다물지 않으면 나도 주먹을 쓰겠다며 경고하셨죠. 그리고 이제 자기 세상 잘난 줄 알고 마음대로 설치던 스미스 씨가 거구의 남자에게 한 방에 맞아떨어진 장면을 봐서 그런지 이제는 그의 존재가 뭔지만 또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헛소리에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호텔 밖을 나가지 않은 채 하룻밤을 그냥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목 상태가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죠. 하지만 많이 걷는 여행을 하는 지금 상황에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가이드 캐슬롯은 오전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저를 데리고 근처 한국식 병원을 찾았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침이라는 바늘을 다친 부위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담았고 볼펜처럼 생긴 무엇인가를 부어있는 부위에 대고 찌르더니 검은 피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피를 조금 빼낸 뒤 따뜻한 찜질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저와 가족들은 모두 신기해했으며 그리고 그 치료가 마쳐졌을 때 한결 가벼워진 발목 상태에 저희 가족은 더 신기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신기한 모습에 가이드 캐슬롯에게 스미스 씨에게도 병원을 데려다주는 게 도리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캐슬롯은 이미 여러 차례 권유해봤는데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한번 내쉬었고 정말로 그에 대한 걱정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결 가벼워진 발목에 압박분대를 감고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모님도 계시니 걷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저는 병원에 또 찾았고 이번에는 피를 빼지는 않고 찜질만 받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병원에 다녀오고 나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축구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때 한국팀이 이런 치료를 했던 장면이 나와서 신기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의문을 가졌지만 제가 실제로 받아보니 효과가 대단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은 여행 일정 속 병원에 총 3번 방문했었고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주 많이 회복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회복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테지만 스미스 씨는 영국 공항으로 가는 내내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 완벽한 민폐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관광을 다녀온 것이 자신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며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는지 다들 일주일 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열이 나고 아프다면 자신을 생각해달라는 쓸데없는 소리도 짓거렸죠. 모두들 그의 태도에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여행을 다녀오며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한국에서 보고 온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대신에 저렇게 닫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스미스 씨가 젊었을 때 한국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미스 씨는 저와 똑같은 2020년대를 살고 있으며 스미스 씨가 봤던 1970년대 어디쯤의 한국과 지금은 너무 다르겠죠. 하지만 그는 1970년대의 상식으로 한국을 평가했고 그런 그릇된 판단 때문에 스스로 여행을 망쳤습니다. 공항에서 같이 여행을 했던 파트너들끼리 서로 작별 인사를 했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이번 한국 여행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었고 그것들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같이 여행을 떠났던 추안 스미스 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며 그의 모습을 명심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대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현대 트렌드에 맞지 않게 자신이 타고난 인종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몰상식한 태도는 제가 봐도 많이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영국의 빈민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60대, 70대 노인들의 모습, 그 현실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온 저에게 스미스 씨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부디 그들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신사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